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운동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제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다양한 목표로 이제 발걸음을 해주시는 운동 업체, 뭐 헬스클럽, PT 스튜디오, 그와 또 약간 다르게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 발걸음을 해주시는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여러분을 지도하게 되는 어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인 길잡이가 되고 있는 트레이너, 그리고 이 트레이너들의 전문성, 숙련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목에서 벌써 이제 보셨다시피 5년에서 10년 안에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트레이너들은 모두 사라진다. 자, 그러면 어떠한 트레이너들만 생존하게 될 것인가?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해서 또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의 이야기에 또 집중해 주시는 여러분을 보면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운동 분야의 미래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과 어떤 그런 방향성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90년대만 해도 전문적인 웨이트 지도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죠. 저 역시도 90년대에 이제 헬스를 처음 시작했는데, 전문적인 지도를 받기보다는 외국에서 출간돼서 번역되어 들어온 외국의 이제 헬스 잡지라든지 어떤 이런 책을 통해서 웨이트를 좀 배우고 어떤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하려는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를 그 책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로 운동을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운 좋게 근육을 좀 사용하게 돼서 몸이 커져서 지속적으로 웨이트를 하는 분들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또 운동을 보고 똑같이 책을 보고 따라 했는데 뭐 몸이 좋아지지 않고 그냥 뭐 엉뚱한 근육만 좀 조금 커지다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헬스를 그만두고, 저 역시도 헬스를 같이 시작했던 이제 친구들이 다 떠나고 저만 운 좋게 이제 몸이 커졌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왜 몸이 좋아졌고 그들은 왜 몸이 좋아지지 않았는지 명백한 지금은 이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1:1 PT, 개인에 대한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국에,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성행하고 있는 어떤 대형 피트니스 클럽에서 거기 상주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기보다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그런 어떤 지도에 특화된 트레이너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어떤 좀 낮은 어떤 수준의 지도를 하는 일반적인 트레이너 말고 검증된 따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트레이너에게 이제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러한 수준으로 운동 분야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런 어떤 PT 시스템을 처음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이 다 PT를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대형 프랜차이즈나 어떤 대형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에서 PT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들의 어떤 뭐 한 체대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스펙을 보고 트레이너를 뽑아서 정규 어떤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이제 PT를 시키는 그런 이제 어떤 운동 분야의 흐름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스펙 좋아. 스펙 좋습니다. 뭐든지 이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론에 대한 학습이나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면서
회원을 지도하면서 학교나 내가 공부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스타트에 필요한 내용 말고 실제 내가 지도를 하면서 생리학이나 영양학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학사, 석사, 박사 그 정도 수준까지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그런 이론들이나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너 뭐 체대 나왔어요, 뭐 자격증 땄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란 말이죠. 스타트. 뭐 다른 직종에 있다가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서 트레이너 시작했어요. 다 똑같아요. 다 스타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자격증을 따려고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입문 단계구나. 입문. 그러면 실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제 어떤 학문들을 좀 깊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했던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도, 빈도, 세트와 반복수, 이거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반복수와 뭐 근력, 지구력, 뭐 다양한 우리 공식들 있잖아요. 이미 그것이 검증되어 있고 그것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적용시킬 줄 모르면 이 과학적인 지식을 회원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고 있어야 돼. 다른 데를 쓰지 않고 가슴으로 하고 있을 때 몇 개를 할 수 있는 중량이냐, 그것으로 가까스로 가슴으로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자, 가슴을 지속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다른 근육을 좀 쓰느냐, 이거부터 해서 정확히 가슴 근육만으로 한계점에서 몇 개라도 더 할 수 있을 때 8개에서 12개 범위 내에 중량이 설정되고 강도가 주어졌을 때 근상처가 발생되고 48시간이나 그거보다 조금 초과되거나 조금 짧거나 휴식이 보장됐을 때 단백질 합성에 의해서 근육이 성장하더라.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 운동을 가슴만으로 해야 되고 가슴만으로 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슴만으로 운동을 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트레이너 시작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이제 자기가 운동 좀 해봤습니다. 자격증 땄어요. 이제 트레이너 딱 입문했어. 그럼 이 트레이너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어느 누가 와도, 어느 누가 와. 이해 능력과 생각의 방향성, 운동 경험, 웨이트를 막 행위를 했어. 그런 게 습관이 됐어. 자꾸 눈으로 보고 따라하려는 습관을 배우고 있어. 그런 분들의 생각부터도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숙련도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입문한 거예요. 그럼 이제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를 시작함으로써 지도를 하면서 뭐냐면 5년,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입문한 트레이너들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다른 일 하러 가는 트레이너들이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회원님을 지도할 때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헤쳐나가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기 운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트레이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운동에 미쳤어. 그러니까 회원 지도에서 결과가 좋던 나쁘던, 회원이 근육을 잘 쓰던 못 쓰던 자기 운동만 해서 어떻게 대회 나가고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녀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꾸역꾸역 트레이너를 합니다. 그 헬스클럽에서 PT가 들어오면 지도하고 결과 안 좋아서 레슨 끝나. 그럼 또 신규 또 등록해. 그럼 또 지도해. 장기 회원이 없고 지속성이 없더라도 꾸역꾸역 레슨이 들어오니까 그거 지도하고 있어요. 전문성이 늘지는 않습니다. 자기 운동에 미쳐 있어요. 회원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트레이너가 있는 곳은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 클럽도 잘 되지 못합니다. 회원을 위하는 곳이 비로소 회원도 많아지고 잘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있는 곳은 회원이 장기 회원이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흥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 클럽을 말아먹고 있는 놈들이지. 근데 이런 놈들도 잘 들어보세요. 지도를 열심히 해서 회원님의 몸을 바꿔주려고 했을 때 트레이너는 비로소 전문성이 만들어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운동까지도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다른 근육을 쓰고 있었나? 내가 어떤 느낌만 너무 쫓아다녔나? 행위만 하고 있던 거 아닌가? 자,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표나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자기 운동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회를 나가고 해도 입상을 못해. 어느 근육은 운 좋게 커졌는데 광배근이나 가슴, 가장 근육 사용 제어가 어려운 부위들은 발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 자기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좀 작게 태어났대. 자기는 뭐 근육이 뭐 짧아서 허리가 길어서 광배근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체형이래. 이런 이상한 헛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회원 지도는 대충으로 하지, 대회에 미쳤지, 자기 운동 할 줄 제대로 할 줄도 모르지, 병명 만들지.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매우 많습니다. 자,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에 가서 레슨을 30회, 20회 결제를 했어요. 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트레이너가 대회도 나갔다 오고 사진도 보니까 멋있고 트로피도 많아요. 그 레슨을 막 받고 있습니다. 저녁에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이러는 거야. 제가 이제 대회 준비를 해야 돼서 저녁에 제 운동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레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원님 혹시 시간을 오전대로 바꾸실 수 있나요? 그럼 회원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 또 멋진 대회 준비하시는구나 하고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오전으로 좀 바꿔서 좀 나와보죠. 오전으로 바꿨어요. 그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이 트레이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회 준비해서 지방 커팅을 해야 돼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오전 운동도 해야 돼서 레슨을 한동안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회원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거예요. 내가 돈을 들여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PT를 받으러 왔어요. 헬스클럽일 수도 있고 PT 스튜디오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뭐 대회 나간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선생님이 좀 나를 생각해주고 지도해주는 게 좀 괜찮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시간표 바꾸는 거? 그래, 내도 한번 좀 어떤 식으로, 그래, 나도 좀, 배려를 해줄게. 하고 오전으로 시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전도 못 한다는 거야. 한 2달, 3달 있다가 이제 다시 PT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트레이너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트레이너? 지 몸 키우고 대회 나가는 게 급급하고 회원 지도는 생각도 안 하면서 먹고 살고 보충제 사 먹고 해야 되니까 뭐예요?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야 되는 그 트레이너라는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운동 현재 2026년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의 다양한 채널들 보시면 뭐 유명한 선수들부터 뭐 유명한 트레이너 심지어 일반 사람까지 운동에 대한 지도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먼저 보여줍니다. 자기가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느낌으로, 초보자는 이런 운동, 상급자는 뭐 이런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몸이 좋고 몸이 안 좋고 유명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좀 어떤 우리가 외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모두 지우고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운동을 지도하는가를 잘 들어보면요. 비슷해요. 수준들이. 보여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그래요. 이런 느낌. 광배근 운동을 하는데 자기는 팔꿈치로 하는데 광배근을 써서 하니까 약간 팔꿈치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팔꿈치로 하라고 얘기를 해. 팔꿈치가 아니고 다른 데 쓰지 않고 광배근만 지속적으로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양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느낌을 추상적인 걸 전달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근육을 사용하기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일반적인 근육 성장에서 재활까지 모든 것을 지도해야 되는 이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어떤 그 직업에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목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 드려야지 근육 성장 또는 보디빌딩 대회 또는 재활, 다양한 목표를 지도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죠. 근데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고 있다? 느낌을 이야기하고 추상적인 걸 한다? 그런데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8, 90년대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헬스 잡지 번역된 것을 보고 따라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운 좋으니까 조금 몸 키우고 어떤 사람은 몸이 변화도 없고 시간만 보내지니까 재미없어서 그만둔단 말입니다. 평생 웨이트를 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깨팔을 잘 쓰는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깨팔로 다 따라하죠. 어깨팔이 가슴 광배근보다는 평소에 사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깨팔이 일을 하고 있어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슴이 조금 느껴지면 아, 이제 내가 가슴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중량을 조금 올렸을 때 바로 어깨나 팔에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때는 의아한 거예요. 아, 나는 가슴으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무게만 올라가면 팔이 아파, 어깨가 아파. 그리고 내가 고중량을 해도 분배가 정말 잘 돼서 가슴만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난 다 잘한 것 같아. 근데 가슴 근육이 성장을 안 해.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케이스들을 직접 상담을 통해서 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자, 한번 본인이 광배근 운동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딱 하면 이분이 광배근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육을 써서 광배근을 느끼려고만 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기 때문에 즐거움과 충격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리고 앞으로 아, 내가 이제 제대로 운동을 하게 되겠구나. 이런 즐거움을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책을 번역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난 잘하고 있어, 따라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자신감 있게 나와서 뭐 유명한 선수든 뭐 유명한 트레이너건 뭐 이렇게 보여주고 또 누구는 시범을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뭔가 보면 될 것 같지. 왜? 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엉뚱한 근육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은 일단 그 운동이라는 모양을 본 거야. 모양을 봤어. 보여주잖아요. 모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션을 여러분은 카피해서 머리에서 생각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운동이라는 거를 그 기억했다가 그 모양을 따라하면서 거기서 얘기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아, 이게 그 느낌인가? 요게 그 느낌인가?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로 어깨를 안 쓰고 팔을 안 쓰고 가슴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승모나 또는 삼두근이 들어올 때 그걸 제어하면서 내가 실제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파악해서 실제로 푸는 거. 근데 나는 안 쓰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도 실제로 짚어서 거기에 사용률이 높아져 있으면은 실제로 풀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질적인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느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베테랑, 숙련도가 많은, 결과치가 좋은 그런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다 유튜브 보고 따라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이런 글도 있어요. 실제로는 유튜브나 영상을 보고 웨이트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실제 PT를 받아야 된다. 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수준보다 더 깊이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영상 같은 걸 따라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실제 지도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아,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PT를 실제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분이 알고 있는 웨이트의 수준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준에서만 끝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유튜브 보면 운동 잘 가르쳐주고 다 하는데 PT 받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 정도 수준에 만족을 하고 이거면 된다는 거야.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그 정도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구나.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그 이상의 수준을 이해시키거나 습득을 시키려고 했을 때 못 따라오고 못 배울 사람이구나. 그겁니다. 실제로 레슨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요. 자기가 PT도 많이 받아봤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요. 유명한 선수가 알려주는 모양 다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근육이 잘 안 쓰여. 엉뚱한 근육만 쓰여.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도, 유튜브를 봐도. 그래서
제 유튜브를 봤어요. 동작 자세가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지도를 받아서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고 컨트롤하게 되면 과학적인 공식이 적용이 되고 몸이 바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제대로 된 동작 자세를 배우러 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동작 자세 모양 따라하고 느낌 따라하고 했으면서 그게 아닌 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저를 알아보고 왔음에도 동작 자세를 배우러 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작 자세가 아니라 자기 근육을 컨트롤하는 걸 배우고 싶은데 와서는 입으로는 뭐예요? 동작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동작 자세 느낌이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를 저한테 배워야 되는 걸 알고 왔는데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또 동작 자세로 배워야 되는 줄 안 거죠. 동작 자세, 모양이 아니라 근육 컨트롤, 가슴 근육을 쓰게 만들어주고 어깨팔이 들어와 있어도 가슴 근육을 계속 씁니다.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씁니다. 가슴 근육이 놓쳐질 만한 곳을 지속적으로 쓰게 만들어줍니다. 어깨와 팔을 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슴도 잘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가슴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어깨, 팔을 빼는 거를 습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강도를 올리면서 힘들어졌을 때, 가슴이 힘들어졌을 때 가슴만으로 하는 걸 유지를 하느냐, 어깨, 팔이 껴드느냐, 전체적인 경직을 하느냐, 이걸 또 습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있어요. 이 단계별로 갈 때 개인의 이해도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걸 익히려고 막 노력하는 분하고 이거를 동작으로 인지하고 자꾸 모양으로 제가 혹시 이런 모양으로 해야지 그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행위적이고 동작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습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근육을 제어하는 쪽으로 이해시켜주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고 하는 과정부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이 수준은 도대체 무슨 수준인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면 가슴 운동 가슴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적인 공식 반복수가 적용이 됩니다. 몸이 바뀝니다.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단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대회에도 나가고 자기 보디빌딩을 한다. 몸을 전체적인 균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다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어디 운 좋은 근육은 좀 쓰여서 커지고 어느 근육은 커지지도 않아. 그렇게 몇 년을 계속 운동을 하면 어디는 커졌는데 어디는 안 커져 있죠. 자기는 뭐 취약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근육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그 몸으로 계속 대회를 나가니까 입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늙어서 그런 분들이 뭐 다음 생애가 있다면 뭐 다음 생애에는 좀 근육을 컨트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좀 바라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제 5년에서 10년 안에 짧으면 이제 5년 안에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트레이너들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과거에 잘 들으세요. 몸이 좋고 동작 자세를 알려주고 느낌 이야기하는 트레이너가 9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가서 지도를 받다 보니까 이건 뭐 자기 운동만 좀 잘하는 것 같고 느낌 잡기 이야기하는데 난 느낌도 안 오고 엉뚱한 근육만 아프고 야, 이제 자기 몸 좋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대회 나갔다 온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나를 잘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겠구나. 그래서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트레이너들이었죠. 선수였고 관장이었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 시작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1세대 프리랜서 퍼스널 트레이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같이 이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분들이 생겼었어요. 이제 동작 자세가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PT라는 거를 사람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들도 이제 다 자발적으로 PT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업체 수가 많아서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저가 회원비를 받으면서 PT 매출로 수익을 만들어내려는 꼼수도 한몫했지만 중요한 거는 PT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트레이너들을 가지고 PT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잡해진 거예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데 되게 헷갈려지는 거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문성 없는 애들도 뭐 자극을 받아야 된다, 느낌을 오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 거야 이제. 전문성 없는 애들이 홍보를 할 때 전문성 있는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이렇게 홍보들을 다 하니까 일반 소비자가 이제 진짜 PT를 진짜 퍼스널 트레이너를 선택하던 시대가 왔었는데 여기저기서 다 PT 하니까 이제 이 어떤 수준을 분별하는 능력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에 유튜브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시작이 많이 되고 있을 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동작 자세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웨이트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과정, 세미나 워크아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수준이 아니고 이런 수준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대부분 트레이너들이 돈을 못 벌고 자기 오프라인에서 회원이 없는 트레이너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하려고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작 자세 보여주고 자기가 하는 거 보여주고 막 느낌하고 먹방 보여주고 뭐 느낌 이야기하고 추상적인 거 하고 막 이러면서 일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이놈 저놈이 유튜브를 다 시작해서 정말 낮은 수준의 웨이트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웨이트를 생각하던 수준이 다시 인식이 낮아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동작, 자세, 모양 보여주고 다 합니다. 이거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거면 다 되는데 PT 뭐하러 받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분은 요 정도까지구나. 요 이상은 오프라인에서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그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PT 받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가시게 이제 두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즐거울 거 아니에요. 만족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게 둬야죠. 자,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처럼 동작 자세가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재어야 돼요. 근육을 사용하고 재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실제 이런 수준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이, 소수의 트레이너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의 인식의 수준이 다시 한번 높여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트레이너들이 낮은 수준, 자기가 보여주고 느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자극이 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추상적인 지도를 하는 트레이너들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량이 있어서 깨어남이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5년 정도면 이 트레이너들이 다 사라질 것이냐? 얘네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동작 자세 뭡니까?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돈 내고 PT 받으러 가도 자기가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죠. 저런 느낌으로 하세요. 가슴에 느낌이 오면 잘한다고 이러고 있어. 광배근에 느낌이 오면 잘한다고 그래. 다른 근육으로 해서 광배근이 느껴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 그게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수준을 지도하는지도 몰라요.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수상적인 지도를 하는 트레이너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대부분이죠. 자, 지금 우리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AI입니다. 자, AI는요. 이제 다양한 운동에 대한 정보들을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근데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가 아니고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이런 애들이 했던 이야기들, 가슴 운동할 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몇 세트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AI가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자세 느낌 이야기하는 트레이너한테 PT를 받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물어보면 얘네가 알려주는 수준은 AI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하러 돈을 내고 얘들한테 지도를 받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내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동작, 자세, 모양, 느낌, 추상적인 거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오면은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오프라인에 가서 지도를 받으면 제가 이야기한 높은 수준의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으면 정말 상상도 못한 짓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부터 수정해주고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깨달음이 막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I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웨이트 지도도 AI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매우
작은 영역이 있어요. 여기가 퀄리티가 높은 수준인데 여기가 근데 이거를 지도할 수 있는 트레이너는 되게 적고요. 이것을 알아보는 분들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AI가 하지 못하는 AI가 할 수 있는 이 영역, AI가 이미지를 생성해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느낌 이야기하고 어떤 공식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지금 수준의 트레이너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너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필요가 없어져. 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AI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너들은. 동작, 자세, 느낌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들은 대체됩니다. 그럼 얘들이 유튜브에서 뭐 하겠어요? 보여주면서 느낌 이야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AI가 그거보다는 설명을 더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얘들보다 AI가 더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웨이트를 하고 있는 그 전체 웨이트 유저들 중에 한 80에서 90%는 AI로 자기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AI로. 이제 동작 자세 알려주던 트레이너들은 싹 다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AI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은 이 영역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영역을 알아요. AI가 넘어올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AI가 아니라 이제 전문 트레이너로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과 숙련도를 만들어 가다 보면 30대, 40대,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접했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회원님들의 고민과 생활의 차이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알고 대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말로 하는 거 말고 이분들을 지도를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요렇게 운동을,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 이상은 AI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원님들을 지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걸 해서 더 다양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오셨지만 근육을 키우면서 나이가 들면서 기능적인 거, 그리고 뭐 건강검진, 건강,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까지 관리하는 어떤 발전 향상 관리, 정말 다양한 것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든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도를 해 나가는 거니까 회원님과의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AI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영역,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큽니다.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고 느낌 이야기하는 수준, AI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얘들 다 없어집니다. AI가 하고 있겠죠. 80에서 90% 사람들은 AI를 보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정도 되고 있고 AI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 그럼 AI가 잘하고 있어. 그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짚어봤을 때 근육의 참여도나 사용률이 있거든요. 그 실제 지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I로 할 수 있는 영역, 동작 자세 알려준 트레이너들 이제 5년 안에 싹 다 사라질 겁니다. AI가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물어보는 걸 자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수준의 PT를 받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아니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내가 PT를 왜 받습니까? 요즘 유튜브가 더 잘 알려주는데. 그거는 그 정도만 아는 분들이고, 설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요 틀에 갇힌 분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트레이너들의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고 그 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트레이너들도 있고,
AI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AI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 동작 자세 모양 알려주면서 느낌 떠들어대는 트레이너 정도는 AI로 다 갈아엎을 수 있다.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제목을 벌써 보시고 처음부터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까지 영상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PT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뭐 PT를 받으려는 예정이 있으면 동작 자세, 뭐 느낌 이야기하고 뭐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육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고 뇌와 신경계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컨트롤하고 제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근육을 내가 제어하면서 실제로 안 쓰면서 또 해당 근육은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체 섬유를 써야 돼. 또는 그 전체 섬유 중에 특정 섬유만을 내가 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수준이 이제 제가 하는 말부터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말하고 이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정도면은 동작 자세, 느낌 알려주는 트레이너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될 거예요. 다른 일을 하러 가서는 제발 어떤 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하기를 자기 중심보다는 자기 운동에 미치지 말고 뭐 동작 자세 느낌 알려주는 걸로 평생 헤쳐먹으려고 그런 수준으로는 PT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활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 가서는 좀 그래도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가능할까요? 자,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제 5년 이후에 실질적인 높은 수준의 웨이트를 알아보는 소수와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소수만이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하고 지도를 받는 그런 세상이 열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PT샵이나 PT 스튜디오는 일단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많으니까 PT 스튜디오가 많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의 높은 수준을 계속 어필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수준이 높은 트레이너도 선택을 받지 못하면 뭐 돈을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치를 계속 어필은 해야 되고 자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제대로 PT를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갖게만 돼도 내가 어느 PT샵에 가서 지도를 받아도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만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 분야의 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생기겠지만 전문성을 만들었어야죠. 회원을 생각했어야죠. 그런 직업이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동작 자세가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지도하는 PT 경력 22년 차, 좀 여러분들이 신뢰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